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에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국내 증시는 우려가 선반영이 됐었고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내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날이기도 한데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2,560선 부근에서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깊게 밀렸던 만큼 오늘 반등력도 더 좋습니다. 1.5%가량 상승하면서 896선까지 치솟아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좀 불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아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특징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초전도체 해저터널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하이퍼튜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예비 타당성 통과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이 없는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열차를 부상시켜서 시속 1,2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죠. 서남과 덕성과 같이 지금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저터널 관련 기업들 동아지질과 LS 같은 경우에도 3에서 4%대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력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암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최종 공모 가격이 주당 51달러로 확정이 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7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0%대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10%대 강세 나오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금 12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OLED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를 넘어서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 옴니버스를 구성을 한 뒤에 여기서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노대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8% 상승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17%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시장은 다시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P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마녀의 날인 만큼 장 막판까지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빈리그 오늘 이 시간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밍 참 못 맞췄네요. 자,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레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하고 엊그제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언론을 보면 CPI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반대요. CPI 때문에 그동안 경계감에 빠졌다고 하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나 일본 니케이 지수나 미 증시 나스닥이든 다우도 같이 하락이 됐었는데 그 지수들은 다 상승하고 우리나라만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CPI 둔화 때문에 상승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시장이 빠졌던 거는 2차 전지 쪽 에코플루하고 포스코 패밀리 이 두 섹터들이 무너지면서 중소형주 엮여져 있는 2차 전지 그 중소형주 종목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동안 낙폭이 더 컸던 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물가가 아니에요. 이제 물가가 아니고 유가란 말이에요. 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나올 수가 있다. 아무리 CPI 쪽으로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뭐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리 가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유가가 지금 현재 계속 88불 쪽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유가 오늘 100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은 정치적인 성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아나운서님. 네. 이게 사실 저번 주에 말이에요. 저번 주에 이거 또 맨날 뭐 수익 난 것만 된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사실 KG케미칼하고 SY가 어제 상승하더라고요. 네, 상승하면서 맞아요. 제가 바로 아나운서님 생각났어요. 왜요? 거봐 내가 낸 종목 샤시하니까. 네. 그거. 제가 전문가님이 제시한 종목을 안 산 게 즐거우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음에는 꼭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거 사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뭐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뭐 서커스처럼 서커스처럼 네. 뭐 종목 관심 종목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거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현실을 해드릴 거고 단장 제가 지금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 갖고 왔다고 하지만은 바로 진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천천히 두들겨보고 움직여야 하니까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장에 대한 산장에 대한 청약이든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시장이 꺾이면은 여러분들 종목들도 꺾이는 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맨날 올라갈 거하고만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대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전하게 제가 직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레드 전문가와 알찬 1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평일에도 전문가님과 꾸준하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 저희가 네.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시장도 그렇고 유가에 네. 대해서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 네.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반 동안은 유가 선생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간 거는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왜냐하면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유가가. 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좋다고 하면은 유가가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이 될 거다. 그리고 공장이 많이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유가가 원래 그렇게 상승이 되면 정상적인 상승이에요. 네.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유가 쪽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정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금 그럼 현금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현금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시장이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요. 네. 여기 이제 방송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식 방송들 다 보고 왔어요. 네. 오늘 나도 어떤 얘기를 해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 네. 근데 이거 뭐 다 보니까 오늘 상승한 것들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장이 다 빠졌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종목이 상승했으면은 상승하고 나서 풀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차트나 이런 거는 다. 근데 이제까지 뭐 KG케미칼이나 네. SY나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조사하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후자요? 네. 그 후자가 뭐냐? 아니구나, 말 또 거꾸로 했구나. 후자를 선택하는 때문이죠. 왜냐면 정신 차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밥 안 먹었어요, 점심에. 네. 어쨌든 이 후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게 들어가야 네. 하니까 정보를 미리 진입을 해야 하니까. 그쵸.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누구하고 만난대. 네. 그럼 그와 관련된 테마 이슈를 먼저 진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유가도 마찬가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년에 인플레이션이 금리 동결이 여러분들한테는 호재가 아닙니다. 금리 동결이 호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CPI 둔화가 나오고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시장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유가입니다. 왜? 유가가 상승하면은 아무리 물가가 둔화돼봤자 뭐합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근원 CPI나 이제 근원 물가지수가 다 올라가는데 어제 발표한 CPI는 에너지 자원 물가가 포함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가가 1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다다음 달에 발표될 CPI 근원 물가지수에 에너지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긴축 우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식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거예요. 저렇게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님, 네. 달러가 이제 유가가 상승이 되면은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심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외국인들의 투심이 없으면은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상승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승된 거는 저번 주 금요일날 낙폭이 심해가지고 기술적 반동을 상승한 것뿐이고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그동안 조정이 있었으니까 오늘 상승했으니까 그나마 반반의 수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상승장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어떤 종목이든 사야겠다. 이것보다는 그동안 6일 동안 조정이 있었잖아요. 조정이 있었을 때 본인 개별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쭉 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중에 시장이 언제든지 유가에 의해서 하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은 못해도 40%에서 50% 정도를 갖고 계시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을 섣부르게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시장 반반 매수세인 거 아시잖아요.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걸까요? CPI 때문에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CPI는 단기간일 뿐입니다.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도 여전히 순간을 생각하면은 행복하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게 국내 시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드릴 테니까 안전벨트 매시고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 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고 말해야 될지 기준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 빈익을 이 1시간 동안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의 성함인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리죠. 그때는 힌트만 드리고요. 그 다음 방송 때 종목명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어떠한 종목인지 여러분들 정답을 좀 맞추셨을까요? 저는 좀 힌트가 어려웠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히든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습니다. 맞추신 시청자분들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0.9%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또 짚어드릴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5거래 만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네, 5거일 만에 반등이 됐고요. 네. 하필이면 타이밍 안 좋게. 네. 저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갖고 온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보니까 개파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5% 정도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에코표가 5% 정도가 4% 정도가 빠지고 있고요. 이런 시대 타이밍 참 못 맞춰서 갖고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사실 모든 전문가가 다 100%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죠. 완벽한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떠오르면 떠오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제가 그때 갖고 왔을 때 TSMC AI 칩 수요가 계속 폭증이 되니까 이 반도체는 정곤정만 되는 게 아니고 칩이 아무리 많아도 패키징 공정 장비가 필요하다. 왜? AI 칩은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 마지막에 패키징 작업을 해야 할 공장 그리고 장비,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는데 그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히든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서플러스 글로벌이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으면은 제가 화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정도는 되네요. 마이너스 4% 정도는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 오늘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왜 억울하세요? 아니 반도체주 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긴 하잖아요. 0.9%. 올라가긴 하죠. 올라가긴 하는데 네. 전날 갑자기 미국의 ARM, 네. 암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맞아요.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만 상승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암도 산장이 필요하면은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비는 그냥 건너뛰고 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그래가지고 오늘 네. 이번 거는 제가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종목의 히든 종목의 정말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증가가 되고 TSMC 관련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칩이 증가돼봤자 뭐해? 칩이 많아봤자 뭐해? 마지막에 훈건정을 해야 하는데 그 패키징 장비 테스트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상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하단에 QR코드를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 히든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또 히든 종목 힌트를 또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요.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는 재미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핫이슈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키워드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저희 방송에서 저희 삼촌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이 또 저번 주에 에코프로 파양부이하고 해가지고 또 사셨더라고요. 아주 같이 좀 출연하시죠. 아, 근데 또 비행기표 끊어줘야 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비행기표 끊어주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사고 나서는 또 며칠 정도 조정이 되니까 아, 또 전화가지고 아유. 야 사양하는 조카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사야 추가 매수 해야 하냐 말하냐 아니 삼촌 마음대로 하실 거면은 전문가인 저를 두고 뭐 맨날 전화하십니까 급하실 때만 전화하시고 네. 야 이번에는 네 말 들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네. 삼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합으로 조금 올라오면 4% 정도 올라오면은 네. 정리하세요 삼촌. 왜냐면은 지금은 에코프로가 저는 사실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는 거구만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 이거를 더 끌고 가시는 것보다 지금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목표가를 그냥 설정해 놓으세요 삼촌. 네. 지금은 안전하게 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상승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만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삼촌. 이걸 어느 정도 빼시면서 기회비용 만드시고 나중에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이제부터는 네 말 잘 들으마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냥 얘기 본인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금후보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아나운서님. 네. 이제 좀 히든 종목을 좀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히든 종목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어떤 건지 이제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저희가 방송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네. 자,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이제 반도체 상승할 거다, AI 상승할 거다, 2차 전지가 상승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시장이 좋아도 본인 계좌를 보면은 아, 내 종목은 떨어지고 있다 하면서 잘 안 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불안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CPI 지표, PPI 물가 지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기에 초점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초점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은 유가 쪽이에요. 유가가 향후 어떻게 상승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고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리스.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이 모인 나라는 G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친한 국가들이 모인 거는 브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브리스는 반미 연합 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하면서 만든 국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브리스하고 인플레이션 쪽하고 유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G7하고 지금 밑에 보시면 VS로 써져 있죠. 지금 브리스는 중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G7은 미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G7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했고, 그리고 이 브리스로 인해서 유가가 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돈을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나마 여러분들의 행복회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브리스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선생님, 브리스하는 국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의 푸모모시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브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대항할 반미 연합 국가들이 만든 국가입니다. 만든 국가고 만들어진 연도는 1983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브릭스에는 지금 현재 유가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밖에 없어요. 산유국은.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 2차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이 자원이나 광물 같은 거, 그 위주로 많이 속해 있는 국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뭉친 나라가 브릭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이 브릭스에는 모든 국가들이 광물 자원이 있고 여기에 산유국인 푸틴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릭스 동맹에서는 사실 미국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미국을 견제할 거는 광물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석유 시장입니다. 석유 시장이에요. 이 정치적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걸 아셔야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유가 관련주를 갖고 왔냐? 어제도 유가가 상승했고 저번 주에도 유가가 상승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유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언제는 유가가 또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상승했나요? 아닙니다. 이 산유국들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가 종목들도 상승이 되죠. 꼭 굳이 유가가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상승되는 건 아닌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부분으로도 봐야 하고, 그리고 이 짱짱한 신천들, 이 산유국의 브릭스에 추가적으로 3개 국가가 가입이 됐어요. 짱짱한 신천들이 들어왔어요. 그 신천들이 누구냐면은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란입니다. 이 3국가만 봐도 아나운서님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고 이 3국가가 브릭스에 가입했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엄청 아파요. 아유, 네.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는데 네. 낮춰야 하는데 이 산유국들이 이 중국한테 붙은 거야. 중국한테 붙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파월 의장한테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자 이런 말도 못하겠고 금리 동결을 바로 하자 이런 말도 못하겠고 아주 복잡해요, 속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가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유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생각 버리세요. 지금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 사우디가 감사 연장을 의지가 되어 해가지고 유가가 상승됐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산유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고 미국한테 이 산유국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상승하고 관련주들이 상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내가 누르라는구나.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빈사마한테 야, 이거 제발 좀 살려줘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유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나 내년에 또 재선거가 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표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가를 더더욱 증산을 해요. 증산을 해야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 유가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사우디의 빈사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씨 친환경 정책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 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가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왜 자꾸 저희한테 증산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유가 가격을 지켜야 저희도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왜 네옴시티를 왜 만드는지 모르시겠어요? 대통령님? 왜냐면 네옴시티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친환경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유가가 쓸모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옴시티 저도 친환경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자꾸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는 나이도 어린 게 왜 자꾸 내 말이 안 듣는 거야? 감상하지 말고 더 증가를 계속 시켜주기 바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빈사마 입장에서는 유교를 좀 지키시네요, 나이를. 그렇죠. 네. 나이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빈사마 입장에서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빈사마는 내 유가, 어떻게 보면 산유국들이 장사꾼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움직이려면 유가가 중요한데. 유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친환경 정책을 한다고 하고 증산을 계속. 근데 국제 정세가 네네. 친환경 기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하는 건데. 네. 근데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야,
친환경 하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오. 그러니까 감산이 계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전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가 힌트 포인트라는 거죠. 유가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더 상승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유국들은 유가 가격 가치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미국한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유가가 또 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유가가 88불까지 올라갔어요. 선생님. 이게 거의 13개월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 13개월 만에 터지고 올라간 건데 지금 유가가 계속 100불이 넘을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100불이 넘을 수 있다. 이건 누가 합니까? 뭐 100불이 넘을 수가 있고 120불이 넘을 수가 있고 뭐 100불이 못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근데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사우디가 감산 연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승하는 게 아니, 이 가운데 박혀 있는 나라들 있죠? 브릭스. 이 브릭스 국가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많이 마음이 아파요. 아유, 미국한테 아프죠. 제재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미국한테 제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방송국에 그 중국말 할 줄 아는 촌주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중국말 안 갖고 왔어요. 혹시나 실수할까봐요. 아니요. 네.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광물들을 네. 탐내고 있다. 특히 서방들이 우리나라 광물들을 탐내고 있다. 네. 탐내고 있으니까 이 탐내는 걸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브리스 국가들은 이 우리만의 광물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왠지 이 광물만으로 미국한테 견제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죠. 미국한테 견제하기는 어려워요. 미국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게 바로 기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흥 국가들, 산유국 국가들을 브리스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브리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는 미국을 못 이겨요. 미국이 제일 약한 부분을 집중 타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음에는 산유국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봅시다. 산유국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2차 전지에 필요한 부품들, 친환경에 필요한 부품들도 우리가 다 광물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이 되기 전에 움직이 유가, 이 기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잡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슬슬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반영 바뀌죠. 푸틴 대통령도 최근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밀리잖아요. 그쵸. 전쟁으로 인해서 밀리니까 그거 참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유가 상승은 곧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바로 전화기 돌리겠습니다. 바로 전화기 돌려가지고 산유국들을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하면서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산유국들한테 전화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 산유국들이 이제 슬슬 기다렸다가 중국이 언제 연락 올까 네.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페트롤달러, 기름으로 결제할 때는 이 페트롤달러로 다 결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기축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산유국들은. 근데 이 산유국들이 뭐 제정신이 아닌 이상 뭐 대놓고 저희 브리스에 가입하고 싶어요 하면은 미국한테 대항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나서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같이 브리스에 가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다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대항을 하려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산유국들로 가입을 시켰잖아요. 가입을 시키면은 이 유가 가격선이 떨어질까요, 아나운서님? 아니요.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유가 가격 절대 안 떨어집니다. 향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원 국가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브릭스가 자원 국가들끼리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만의 광물하고 자기네들만의 자원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의 자원을 지키고 싶어하는데 어느 세상에 자기만의 자원들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국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제가 유가 관련주
히든 종목은 저 상승했으니까 여러분들 배 아프시죠? 배 아프시죠? 이렇게 제가 약 올리기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하게 진입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정리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방송 시간 외에 레드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하는 게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네.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네네. 검은색 옷 입고 오시잖아요. 레드인데.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왜 검은색 옷 입고 오냐, 아쉽다, 빨간은 만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요. 저번 주에 빨간색을 입고 왔잖아요. 네. 빨간색을 입고 오고 초심을 벌써 잃으신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 빨간색도 너무 많이 네. 입고 다니면은 이게 냄새가 나요. 네. 네, 냄새가 나요. 근데 이번에 네네. 여기 들어오신다고 옷 하나 맞추시지 않으셨어요? 맞췄습니다. 네. 그거 오늘 연락 왔거든요. 오늘 네. 연락 와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아니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택배로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이 빨간색도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수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이언맨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얘들 정장도 빨강으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맞춰서 올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입는데, 그리고 제가 맡긴 거는 저번 주 목요일날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화요일날 찾으러 가야 했는데 네. 갑자기 세탁소 주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저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그러면 저 방송은 어떡하죠? 방송은 어떡하니까, 갖고 있는 전장 맞춰서 갖고 가시면 되죠.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간 전장을 못 맞추고 왔는데, 제가 지금 그걸 입어야 더더욱 신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빨간 전장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빨간 전장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빨간 정장을 입고 온 또 레드 전문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북조선 분이시냐고. 북조선이요? 네. 그 얘기는 내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아니, 아까 전에 러시아 성대모사 할 때 네네네. 조금 북한 말투 같았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북한 사람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사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요. 네. 사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네. 이 나시나 면티만 입고 있어도요. 네. 면티만 입고 있어도 사람들이 이제 현지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하는 시청자분들, 그 시청자분들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 사람인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맨날 이 키보드만 이게 치고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 KG 케미칼 갖고 왔어도 상승됐다고 해도 네. 믿지도 않고 얘기 나와봤자 꽃제비만 이런 얘기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꽃제비여도 어때요? 제가 북한 사람이어도 어때요? 제가 탈북자여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만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이 좋은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 만약에 정말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또 한번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아나운서님, 네.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네. 이제는 미국한테 적대 행위가 된 아랍 국가들이 가입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미국한테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하려면 에너지 자원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유가 나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장 안 좋아집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이번 연도에 금리가 동결이 됐고 하는 단기간 호재만 있을 뿐이지, 향후 유가가 상승이 되면 인플레이션 박스권은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주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안이 브리스에 가입했어요. 이안이 미국 담당 일진이에요. 왜냐면 일진이요? 네, 일진이에요. 미국한테는. 왜냐면은 이안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비중 20% 정도를 갖고 있는 가스를 가지고 있는 자원 국가예요. 네. 근데 이 자원 국가가 브릭스에 가입이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화태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래도 빈살만도 바이든 대통령이 안 그래도 빈살만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상황에서 이란까지 브릭스에 가입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화태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브릭스에 또 사우디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사우디도 가입이 됐어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왜 이제까지 유가를 감산시켰어도 왜 사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달러로 결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하고 인도한테 달러로 결제가 하지 않고 또 중국한테 이걸 결제할 때 위안화로도 결제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만의 통화 가치를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화 기축.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 달러잖아요. 네. 달러인데 이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브릭스에서. 맞아요. 그러면 네. 위안화로 바꾸려면 그 가치성이 필요한 게 유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못 쓰게 만들고 위안화로 바꾸려면은 이 브릭스 국가들이 바꾸려면은 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근데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에는 조금 좀- 너무 먼 그쵸, 이야기 아니에요? 먼 얘기죠. 근데 네. 지금부터 얘네들이 밑바닥 작업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왜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네. 전 세계적으로 기초적인 게 달러보다는 자기네들 위안화의 봐예요. 그건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를 저는 원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원화였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중심의 통화 기축이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사실 달러 부분이 네.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달러가 상승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통화 기축, 그 달러 때문에 국내 시장이 전 세계 증시는 상승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땅굴을 파고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보다도 위안화보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것처럼 네. 원화였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과 그 여타 다른 국가들이 기축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런 네. 얘기 어디서부터 와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맨날 방송에서 이게 차트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낫죠.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사실 네.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브릭스 같은 국가들은 이제 이 통화 기축을 달러보다는 위안화로 바꾸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서는 게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 국가들이 모인 게 브릭스이고 여기에 세계 제일 석유 생산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국가가 사우디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번에 브릭스 가입을 하면서 산유국들이 이 석유 생산 매장량이 전 세계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자원 가지고 브릭스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유가를 낮추려고 하지만은 이 브릭스 국가들은 유가를 올리려고 하겠죠. 올리려고 하는 목적은 달러가 아닌 세계 기축을 위안화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우디가 중국한테 사우디가 유가를 갖다 줄 때, 중국한테 유가를 갖다 줄 때, 사우디가 달러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중국한테 위안화를 받았을 거예요. 배를 타면서 이 기름을 갖다 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이 통화 기축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이루기 네. 위해서는 유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또 히든 종목 어떤 건지 지금 귀 쫑긋 세우고 들고 보고 계세요. 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흥구석유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저 말한 정답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네. 놀라셨죠? 흥구석유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냐면 네. 항상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흥구석유가 대장일 때도 있었고 중화에너비스가 대장일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극동융화가 대장일 때도 있었고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극동융화는 또 정치 테마주어도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극동융화가 정치 테마주어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극동융화가 대장주냐, 아니면 중화에너비스가 대장주냐, 아니면은 흥구석유가 대장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은 극동융화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두 종목이 지금 탈락됐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맞추지는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안에서 중화 에너비스가 될 수가 있고 한국석유가 될 수가 있고 흥구석유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안에 네. 선생님 잘 보세요. 네. 흥구석유가 대장주 그동안 유가 관련주 치고 올라갔는데 빠지는 거는 개파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은 보통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10% 15% 정도 빠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엊그제 땡땡땡땡땡이 갭상승이 나왔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5글자입니까? 아니죠, 네 개죠. 네 그럼 개입니다. 땡땡땡땡이죠. 잠깐만요. 네. 아유, 다행이다. 땡땡땡땡땡 네 종목이 저 중에서 3개밖에 없네요. 네. 하나만 있었으면 바로 정답만 나올 뻔했는데. 이건 뭐 브랜드 종목 할 필요가 없구만. 진짜 브랜드 종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청자들 그냥 다 맞춰하고 이렇게 갖고 네.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그러고 싶어요. 이 네. 종목들 중에서 이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 종목 그냥 다 사고 하면 되지. 다 사고 하면 되지. 이 중에서 뭐 하나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목을 사다도 하나만 사면 되지. 이 중에서 네. 대장주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또 저기 극등유화가 빨간색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극등유화가 대장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바로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부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장주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갭상승이 나왔던 종목 이 종목을 저는 진입을 할 겁니다. 대신 방송에서 이 종목이 바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진입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돌다리를 조금 두들겨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유가가 상승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이 되면은 조정이 있는 법이고 조정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때는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이 산유꽃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따라가지고 진입을 할 거니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듣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궁금하신 분들께서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 힌트 또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네. 네, 히든 종목 힌트 좀 더 주세요. 힌트를 어려워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자, 어차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지금 어떤 분쟁을 또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하고 합니까? 유가를 계속 증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대선 다시 한번 나가려면은 인플레이션 낮춰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빈산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가를 낮추면은 나중에 친환경 정책에 우리 산유국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장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브릭스 국가들은 자원을 위해서 모인다고 한 가지 통합된 게 뭐냐? 이 국가들은 미국한테 반미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반미연합은 계속 자기네들 자원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그 가치성을 지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아까 이거 어떻게 보면 청다 타 나온 거네. 자, 보시면 히든 종목을 제가 가졌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흥구석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빈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